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년 부장 강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대학교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하면 우리 보통 인하대와 같이 이제 비슷한 이제 라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공대가 되게 유명하듯이 아주대도 이제 보통 아주공대라고 해서 공대가 되게 유명한 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쭉 순위가 뭐 확실하게 뭐 딱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스카이부터 쭉 해가지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그 다음에 이제 국숭세단 할 때 이 아주대, 인하대 두 대학의 포지션 같은 경우 항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대가 워낙 유명하듯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공대는 보통 건대와 동대 사이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건국대와 이제 아주대나 혹시 인하대가 붙으면 보통 이제 아주대 인하대를 안 가고 건대를 갑니다. 대부분 다. 동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와 인하대 그다음 동대 붙으면 요거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고민을 해서 동대 갈지 이제 인하대 갈지 아주대 갈지 고민을 하는데 어 결국은 이제 입결 같은 경우는 동대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아웃풋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올 때 아웃풋은 사실 건대나 동대보다는 당연히 공대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선배들, 이제 졸업한 선배들, 인하대, 아주대, 공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워낙 위에 빠방하기 때문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주대, 인하대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높은 게 당연히 맞겠죠. 맞는데, 현재 대학의 어떤 입결의 순위는 이제 건대, 동대 사이급이거나 아니면 동대 라인과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공대를 제외한 라인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이제 국sun 사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포지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문계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와 금융공학인데 이거는 홍대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대가. 예. 동대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자연계열보다는 이제 인문계열이 워낙 또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하지만 인문계열 자체는 홍대급 정도로 이 비즈니스 금융공학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 이제는 국숭세단 정도 사이고, 그와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이랑 광명 사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세종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좀 퍼져 있는 굉장히 크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꼭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의정부에 있다 보니 의정부에 있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보니까 아주대나 인하대 둘 다 굉장히 멉니다. 일단 보면 아주대도 이제 인하대처럼 이제 공대 입결이 높죠. 근데 아주대 갈래, 인하대 갈래, 혹은 이제 아주대와 이제 인하대 중에 어디를 쓸래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 사실 저희는 아주대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쓰는 이유가, 근데 인하대에 비해서 이제 뽑는 인원 자체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아주대도 좋고 인하대도 좋은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워낙 멀기 때문에 거리는 저희한테는 신경이 안 되거든요. 둘 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슷한 이제 대학 입결과 비슷한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만 신경을 쓴다? 뽑는 인원 자체가 아주대보다는 인하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아주대가 한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1000명 정도 뽑는데 인하대는 2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뭘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인하대를 더 선호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훨씬 더 인하대가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대보다는 인하대를 선호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대 쓰고 싶어요 하면 아주대 써라고, 어차피 인하대와 비슷해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원래 에이스 전형과 이제 다산 인재 전형이 있는데 에이스 전형에 비해서 다산 인재 전형의 입결이 좀 낮은 이유가 있어요. 예, 요거 이유는 어떤 쪽에서 보면 뭐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뭐
특별하게 여기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주대를 나 아주대 가기 위해서 특목고에서 지원한다. 그거는 사실 별로 안 쓰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봐도 얼마 안 됩니다.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원에 그래도 굳이 이제 쓴다면 특목고 학생들이 이제 에이스 전형보다는 다산인지 전형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은 등급대가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입결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즉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도 일부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많은 학생들, 특목고 학생들이 이제 뭐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만약 지원을 하기 때문에 4등급대가 나오느냐.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면 과중반이 있어요. 과학중증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중반 학생들이 있다 보니 이 과중반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 우수한 학생들이 과중반에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내신대가 보통 3등급대 이렇게 많거든요.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많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과중반이 아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산인지 전형을 썼을 때 그 과중반이나 특목 학생들의 어떤 활동 스펙들을 따라가기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다 보니 포지션으로 본다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에이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럼 3등급 때 초 이후 중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3등급 때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주대 쓰기는 어렵습니다. 에이스 전형은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산인재 전형을 노려보긴 해야 되는데 3등급 중반 학생들 중에서도 이 비교과 활동이나 다양한 수상과 같은 스펙이 화려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다산인재 전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주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안 쓰는 게 낫고요. 다른 3등급 때 중반에 해당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런 대학들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입시 조금 보기 전에 사전적으로 아주대는 우리가 말하는 전공적 값이라고 불리고 있는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게 되는데, 여기 보일까요? 이 옆쪽에 보면 이 목표의식이 있죠. 평가 요소에. 목표의식이 여기 있는데 이 목표의식이 전체 한 20%도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적 값승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주로 전공적 값승이라 불리는 걸 아주대에서 목표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차지하는 평가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뭐가 중요하다? 뭐 전공적 값승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계열적 값 정도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아주대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요 뒷부분에 미리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여기 자기주도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자기주도성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학업 역량을 불리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주도성이 뭐냐?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대충 학생부의 이제 세특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행발, 그다음에 관련 학과의 이제 내신을 통해서 얼마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혹은 다양하게 이제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아주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전형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작년과 사실 크게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변함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전형 자체는 그대로죠. 교과 하나에 이제 종합 두 개인 하급 우수자 전형 하나와 에이스 다산인재 전형 두 가지가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이제 굳이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하급 우수자인 교과와 에이스 그 다음에 다산인재 전체적으로 많이 뭐했다?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아주대 가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모집 인원이 뭐했다? 줄었다. 줄었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아주대보다는 인하대를 더 선호합니다. 인하대는 지난번에 아마 그 입시 설명하면서 소개는 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어디 부분이 늘었다? 이 학교장 추천과 이나 이제 미래 인재 전형인 부분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뭐했다? 늘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아닌 이상은 종합 전형은 좀 가기가 조금 더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저희 영석고등학교 포지션을 보면 아주대는 조금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고 올해 인하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있는 전형들을 조금 이제 분석해 보면요. 하급 우수자 전형이죠. 이 하급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교과 100%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즉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교과 라인이죠. 우리 일감에서 보면 뭐가 제일 떠오르냐면 한양대가 떠오르죠. 한양대가 떠오르다 보니 한양대는 어떻게 된다? 포지션이 1.0에서 한 1.2 정도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한양대는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 다음 라인이 이제 아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체제가 있으면 당연히 입결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내신 성적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 아주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보시면 한양대, 아주대 라인으로 보면 그 다음에 세종대 있습니다. 세종대, 광운대, 한국외대, 삼육대 요 라인들이 어떤 라인이냐면 수능 체제가 없는 교과 전형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종대도 마찬가지고 광운대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1등급 대 학생들, 1등급 대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후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 추합까지 고려하면 2등급 대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채추합을 하는 학생들은 1등급 대 이제 후반, 중후반은 되어야 아주대고 세종대고 광운대고 합격을 하더라. 특히 한양대 다음에 이제 라인이 아주대거든요. 아주대다 보니 뭐 할 수밖에 없더라. 뭐 입결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더라.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지만이 합격을 하더라. 특히 이제 작년에는 한국외대가 문과 라인에서 이제 인문계열 라인에서 이제 교과에서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올해 다시 생겼죠. 이합사로 부활을 하다 보니까 충원율까지 고려를 하더라 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1등급 때 중후반 정도 내신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한 6순위에 쓰는 경향이 좀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굳이 1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아주대를 마지막 라인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대는 하급 우수 전형으로 저희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때 중후반이면 보통 수능 체제를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학교.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차라리 중대나 그보다 밑으로 이제 뭐 못해도 뭐 문과 라인은 이제 외대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대를 이렇게 하급 우수자 전형으로 쓰지 않더라. 아니면 이제 인하대를 쓰겠죠. 예, 쓰더라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이제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가 30%고 수학 사회가 20%라면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와 과학이 20%고 영어와 수학이 30%더라. 그 다음에 계열별 이제 단위수가 보면 1학년 때는 2등 20%만 반영을 한다면 2, 3학년 전체 포함해가지고 3학년 1학기긴 하지만 포함해서 이제 80% 반영한다. 즉 2, 3학년 때 계열별 이제 단위수와 가중치가 높은 교과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뭐하더라? 유리하더라. 이거는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이미 몇 년치 입결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입결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뭐 쉽다. 예, 그 이미 내가 여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내신대를 보고 판단이 이미 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는 아주대 하나 써보도 될 것 같다. 6순위로 그러면 쓰고 아니야 뭐 그렇지 않으면 안 쓰면 보니까 입결이 보니까 나는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안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설명을 더 드릴 게 없더라. 그러면 저 이제 남은 이제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인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전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아주대 이제 주 전형이 에이스 전형인데요. 561명 선발을 하고요.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 이전에 1단계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가 되게 있고요. 2단계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에 대한 진실성이라고 얘기한 학업 역량, 주도성, 그 다음에 대인 역량 이쪽 부분이랑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도 그렇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도 학과별로 뽑는 인재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인재상이 있어서 반드시 이 인재상을 확인한 이후에 그에 맞도록 사례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를 든다는 게 우리 학과별로 인재상 하면 이런 어떤 목표상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이런 학생을 뽑을 때 나는 이런 학생이다라는 예시를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는 이제 보통 학생부에 있거나 자기소개서에 있겠죠. 그 예시를 통해서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사례라는 부분이 나는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과에 해당하는 인재상에 맞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전형의 기본적인 선발 인재상은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이 갖춰져 있는 인재입니다. 균형이 갖춰져 있는 인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성실한 학교 생활이죠. 두 번째는 학교 생활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인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배려하는 실천적인 인재,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에이스 전형의 선발 인재상이고요. 에이스 전형의 선발 인재상 말고 학과별로 따로 또 인재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평가 요소 이제 자세하게 보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면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목표의식 자기 그 막 전공 적합성을 얘기하는 목표의식은 20%가 채 되지가 않죠.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뭘 본다 주로 계열 적합성 정도만 맞추면 되고 그럼 우리는 뭘 많이 봐야 되느냐? 학업 역량이랑 자기주도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이 성적 많이 당연히 성적을 보죠. 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에서 성실한 학교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더라라는 겁니다. 성실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기본적으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공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1, 2, 3학년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면 다양하게 수상한 경력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체 특기사항에도 다양하게 이 학생이 뭔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상이라는 부분에 얘가 뭐 최우수상 그 다음에 뭐 대상 이런 걸 받았다는 게 아니고 얘가 다양하게 수상을 했다라는 것만 나타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뭐 아주 높은 뭐 수상을 요구한다기보단 어떤 학생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도 수상을 했고 저기에도 수상을 했고 뭐 어떤 뭐 장려상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상이라고 해도 그냥 수상을 했다라는 게 훨씬 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수상도 수상을 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의 개수가 오히려 많은 게 중요하고요. 어디에는 자기주도성 혹은 학업 역량이나 그 다음에는 자율 동아리도 당연히 1, 2, 3학년 다 했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이제 다르게 이제 다산 인재 전형은 서류 100% 222명을 뽑고요. 서류 100%의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결국은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이제 던지고 결국은 면접이 없이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끝나죠. 끝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수능을 봤을 때 내가 아주대 갈 실력이 될 만한 정도의 수능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뭐 할까요? 쓰지 않겠죠. 다산인재 전형에. 그러다 보니 내신대가 조금 낮은 그리고 혹은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신대가 조금 낮은 그런 학생들 대신에 특목고 학생들은 이 스펙이라 불리는 비교과 활동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주로 쓴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과중반 학생들, 과학 중증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내가 보니 과중반에 들어왔는데 내신 때는 조금 낮고 수능 최저나 아니면 수능으로 봤을 때 아주대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주로 많다. 다산인재 전형에 써서 비교과 스펙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3등급 대 중반, 4등급 대 이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또 보고 많이 합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다산인지 전형은 내가 내신대가 낮아. 나는 4등급대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합격할 수 있겠네라고 그냥 무작정 덤비면 다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하고요. 비교과의 스펙이 굉장히 뭐 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학과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재상이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요거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수만위에 보면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이 좀 많더라. 특히 스펙이나 다양한 어떤 비교과 활동들에서 여기 어필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인재 전형 자체의 선발 인재상은 어떻느냐? 융복합 사고의 역량이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소프트웨어 역량, 요쪽 부분 중에 하나 이상의 뭐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 두 번째는 이 핵심 역량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산인재 전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 역량은 뭐다?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항목에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전공적 합성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죠. 전공적 합성은 아까 뭡니까? 이 목표의식인데 전공적 합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지 않고 성실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결론은 뭐가 중요하더라?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조금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5가지 평가 항목 중에서 결론은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이죠. 이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은 뭐더라? 고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활동 중에 다양한 활동들, 내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그 역할과 그 성취,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했던 이 노력, 내가 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능력, 요거가 굉장히 학생부에 잘 나타나 있다면 뭐 하면 된다? 다산인재 전형으로 쓰도록 4등급 대 학생들이 또 합격을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 전형이랑 좀 다르게 한 가지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원하더라 해도 뭐가 필요하더라? 기본적으로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 당연히 수상도 개수가 오히려 중요하다. 다음에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도 정규 동아리 뭐 자율 동아리 이 부분도 당연히 1, 2, 3학년 때 꾸준하게 뭔가를 파고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맞는 과별 인재상, 그 다음에 뛰어난 자기주도성, 요걸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없다는 건 서류 신뢰도를 평가할 방법이 없죠. 아주 뭐 할 수밖에 없다.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내가 뭐 활동했던 어떤 깊이감을 가지고 써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뭘 하려면 다산인재 전형을 쓰려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이 학생부에 나타나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 내가 했던 이 활동에 대한 깊이감이 나타나야 돼요. 뭐 웬만하게 그냥 간단하게 뭔가 했던 거는 자기소개서에 써봐야 별로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안 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업 역량을 가진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써야지만이 뭐 할 수가 있다?
다산인재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영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산인재 전형으로 쓰려면 뭔가 다양한 스펙,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아주 깊이감 있는 약간 어려운 부분, 내 성취감, 성취도를 이룬 부분에 대한 거를 써야지만이 다산인재 전형은 3등급 때 중후반, 4등급 때 초반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에이스 전형에 쓰는 게 맞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